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유재성입니다. 자,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이게 정말 하락 직전 시장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자, 실제로도 지금 상승률 자체가 제로,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딱 이제 제로에 지금 멈춰져 있는 이런 지금 자치구들이 이제 막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경기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던 지역이죠. 바로 동두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마이너스, 이제 처음으로 또 이제 마이너스 기록까지 나오면서 지금 많은 이제 시장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이 정말 꼭대기 상투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지금 계속 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반대편에서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좀 더 버텨보자, 좀 이런 또 그 많은 또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결국은 지금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지수가 가리키는 곳은 위로 올라가는 좀 지수보다는 앞으로 좀 내려갈 것 같은 이런 지수가 많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라면 정말 하락 직전의 어떤 시장의 어떤 느낌들은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아니면 또 세미나 안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 집값 끝없이 올라가기만 할 것 같았던, 또 끝없이 좀 올라갔었던, 그렇죠, 그런 서울 집값이 지금 상승률 제로라는, 그렇죠, 바로 지금 이 지점에 지금 와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지금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전체는 좀 긴장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좀 역력한데요. 자, 지금 국가기관,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민간기관들, 그러니까 KB 부동산 같은 이런 어떤 국가나 지금 민간 통계 전부 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 한국부동산원 같은 국가 어떤 통계기관하고 KB 같은 아니면 또 부동산 114 같은 이런 민간 통계들하고 서로 좀 이렇게 좀 미스매칭 되는 게 많아서 이걸 어느 걸 믿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좀 기관들의 차이가 좀 많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가나 민간이나 어쨌든 통계, 부동산 통계를 내는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상승률 제로로 지금 보여지는 이런 자치구들이 좀 속출하고 있는 게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1%, 자, 이제 그렇죠, 정말 0.1%대에서 이제 가장 낮은 수치로 내려앉았습니다. 거의 6주 연속 지금 계속, 그렇죠, 상승폭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나 인천까지 다 포함한 시장을 우리가 수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약 한 0.16% 정도 되는데, 지금 수도권 시장도 지금 상승폭이 거의 8주 연속 지금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최근에, 그렇죠, 동두천 같은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동두천이 사실 올 한 해 거의 지금 실제 39.8%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11월 말까지 거의 39.8%, 40% 가까이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수치죠. 자, 그런데 이것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지금 최근에 마이너스 0.05%라고 하는, 결국은 마이너스 포인트를 이제 처음으로 기록을 하면서, 물론 세종이나 이제 대구 같은 이런 지역들이 먼저 좀 마이너스가 전국적으로 보자면 나타났었고, 또 경기권에서 그동안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했던 바로 이런 동두천 지역 같은 곳들이 평균 지금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이제 보이면서, 야, 정말 이제 정말 하락
쪽에 어떤 그 좀 무게 중심이 좀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지역마다 조금씩 또 내려가는 부분도 꽤 많이 있고요. 또 뭐 단지마다 또 하락하는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 격차들은 조금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한국부동산원 뭐 그렇죠. 국가 그 통계 기관이 되겠죠.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처음으로 그렇죠. 강북구 쪽입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가 상승률이 딱 0%, 이게 1년 6개월 만에 그렇죠. 딱 멈췄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상승 랠리를 해오던 것이 0%라는. 자, 근데 이 0%라는 게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 지금처럼 계속 상승하던 장에서 이렇게 딱 멈춰져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지금 떨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 0%라는 것은 좀 하락 쪽에 좀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계속 떨어지던 시장에서 제로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이거는 상승의 어떤 바닥을 찍고 상승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0이지만 이런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 랠리를 하다가 제로 포인트에서 이제 하락 쪽으로 가는 이런 모멘텀으로 좀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좀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KB부동산 또 대표적인 민간 통계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포구나 성동구, 강서구, 관악구 자,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도 4개 구 전체 그러니까 기관들마다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4개 구가 0%가 나왔고 지금 사실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는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0.01% 상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이제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보합권에 지금 들어간 지역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똑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지금 쏠림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강남 3구 쪽은 오히려 지금 상승폭을 또 키우는 곳들 또 그다음에 신고가가 나오는 것들이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어서 지금 이 어떤 그 하락의 조짐이라든지 지금 제로 포인트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자,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곳들은 조정을 받지만 또 계속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다. 그것이 주로 좀 강남 3구 좀 위주다 이렇게. 자,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0.21% 그러니까 지금 뭐 0.1%대에서 그렇죠. 오히려 지금 2배 가까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승폭이 좀 커져 있는 이런 상황들로 지금 갈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서초구라든지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오히려 상승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지금 뭐 반포 쪽에 그렇죠.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이 아파트 정말 어마어마했죠. 정말 전용 84제곱미터가 자, 이 45억이 뭐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이것이 이제 실거래 신고가 되면서 직전에 42억이었던 게 그렇죠. 이게 실제로 뭐 2014년에 13억에 분양했던 아파트잖아요. 근데 이게 무려 지금 한 7, 8년 만에 42억, 45억까지 지금 그렇죠.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 아파트에서 굉장히 좀 큰 평형대 전용 129제곱미터 같은 이 경우에도 지금 60억 2천을 기록했는데 이게 지금 직전 최고가가 약 한 53억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한쪽에서는 조정이다, 뭐 하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42억에서 45억으로 올라섰고 53억이었던 게 60억으로 올라서는 이런 현상들이 또 강남은 좀 딴 세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강남구의 좀 대표적인 또 그렇죠.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라는 우리가 레드펠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자, 전용 94제곱미터가 38억 5천 한 36억까지 갔었죠. 그런데 38억 5천까지 지금 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 자, 지금 잠실의 또 대표적인 재건축 그렇죠.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전용 82제곱미터가
31억까지 갔었는데 그렇죠. 뭐 28억에서 31억까지 훌쩍 또 넘어섰었는데 30억을 넘어가고 나니까 또다시 32억 7,880만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의 33억에 가까운 뭐 요런 또 수치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뭐 변수로 좀 등장했던 게 13년 만에 그렇죠. 자, 지금 뭐 1세대 1주택 물론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기존에는 9억으로 해놨었죠. 자, 그런데 이것을 12억으로 지금 상향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12억까지는 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안 내니까 자, 그러면 뭐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이걸 좀 팔고 그다음에 좀 이사를 가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매물도 좀 많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또 어떤 가격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실제는 아직까지는 갈아타기에 대해서 다들 좀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자, 이걸 판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겠고 자,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었던 아파트들은 그렇지만 새로 내가 사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 자체가 굉장히 깐깐하기 때문에 결국은 좀 매물 출회라든지 아니면 갈아타기 수요도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다. 이것이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오기에는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살 사람들이 지금 수요자들이 야, 지금 꼭대기야, 상투야.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뭐 왜 싸게 팔겠어? 또 추가 상승할 수 있겠지? 이런 버티기를 하면서 계속 매도인과 매수인의 삿바 싸움이 좀 길어지는 이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라든지 그러니까 15억을 넘어서는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15억 초과는 그렇죠. 지금까지도 뭐 대출 같은 게 없었으니까 결국은 이런 좀 높은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강남 3구라든지 뭐 서울에 우리가 3도심이라고 하는 뭐 이런 지역들 하는 뭐 입지가 좋은 지역들 있잖아요. 그래서 입지에 따라서 양극화하는 이런 혼조세 시장이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뭐 이 복잡한 시장 상황을 다 설명드리고 분석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역마다 또 다들 또 뭐 아파트 단지마다 좀 분석을 원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큰 주제로 지금 뭐 이제 내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2022년 서울권 유망 부동산 투자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혼란한 시장에 나 혼자 투자의 방향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제가 뭐 세미나를 하고 나서 한 1시간 반, 2시간 진행하고 또 끝나고 나서는 1대1로 개인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 오시다 보니까 꼭 예약 전화는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딱 한 번만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이런 어떤 25세에서 뭐 29세 아니면 뭐 30대 뭐 2030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약 한 평균 급여가 한 3천 뭐 한 600 요 정도 된다고 3,500, 600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이 중에서 저축 가능 금액이 약 한 뭐 한 99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뭐 된다고 봤을 때 자, 근데 서울의 지금 평균 아파트 가격은 무려 12억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1년에 1,0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지금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이다 보니까 평균적인 아파트를 산다라면 무려 120년이 걸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가능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이 2030 세대들이 서울에서 내가 내 집을 마련하는 아니면은 뭐 또 전세나 뭐 월세를 들어가는 이런 경우에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결국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 우리가 보통 아파텔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많이 이제 오고 있는데, 이런 2030 세대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 높은 곳, 결국 우리가 뭐 투자를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 그만큼 또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지역이 바로 영등포 같은 이런 지역이더라. 자,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도 나타난 게 영등포구에 이제 오피스텔을 6실짜리를 청약을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 무려 12만 명이 몰려와서 거의 뭐 1300대를 기록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영등포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수요의 힘이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인데, 자, 영등포 같은 경우 영등포 뭐 자체적으로 뭐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이슈들이 있죠. 여의도 재건축에 대한, 또 목동 재건축에 대한 이런 트리플 호재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뭐 아파트,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월세만 아니라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 보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런 오피스텔 2030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지역, 바로 당산역 같은 곳인데요. 자, 당산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9호선의 더블 역세권이 되겠는데, 지금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그렇죠, 신도림 지나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이쪽으로 지금 쭉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쪽에 많은 또 젊은 일자들이 올 수가 있겠고, 자,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의도까지 뭐 한정거장이니까 여의도 뭐 바로 붙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의도 직장인들이 쉽게 올 수 있겠고, 또 여기서 한 세정거장 정도 가면 반포 쪽이에요. 자, 반포에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33평 아파트가 45억 가는 바로 그런 동네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너무 높은 뭐 전월세 이런 것 때문에 또 당산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9호선 따라서 가면 마곡이라는 곳에 정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차 산업 일자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게 세정거장이고, 김포공항까지도, 김포공항에도 많은, 그렇죠, 고소득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포공항, 마곡 이까지 다 연결되는 2호선, 9호선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또 바로 아래 영등포 구청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여기는 목동까지도 곧장 또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산역 주변에 코스트코라든지 롯데마트 같은 대형 할인점도 있지만, 또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이 4차 산업 일자리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결국 영등포는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전체 다가 준공업 지역이어서 지금 이쪽이 업무, 상업, 주거로 바뀌면서 또 하나의, 그렇죠, 큰 어떤 뭐 도심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특히나 2030 젊은 어떤 세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뭐 영등포 지식산업센터, 여의도 목동 직장인 수요 풍부하고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생활인프라와 공원 잘 갖춰져 있는 주거에 최적화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이런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 폴 빌딩, 그러니까 몸만 들어가면 되는, 신혼부부도 생활이 가능한 그런 투룸 아파트형 구조의 오피스텔, 아파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가격대가 지금 뭐 영등포에도 투룸 기준한 것들이 이미 10억이 넘어가는 이런 오피스텔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그래도 4억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1천에서 4억 2천 정도 되는데, 지금 전세가 3억 7천에서 3억 8천 정도 되다 보니까 내가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대출 한 푼 받을 필요 없이, 그렇죠, 3천에서 4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여의도, 목동 바로 가까운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겠고, 2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 되겠죠. 그러면서 월세도 110에서 120만 원까지 높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렇죠, 서울에 상업 업무용 부동산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그렇죠,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9월까지가 약 한 35조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통계가 마무리되면 거의 40조 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역대 최대가 되겠는데요. 특히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 입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반포동, 잠원동, 압구정동, 청담동 이렇게 이어지는 아파트만 아니라 상권 같은 경우에도 한강 라인이 중요하죠. 왜냐? 맞습니다. 바로 상권은
주변 지역에 아주 고급 주거지를 좀 끼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도 고속터미널 상권, 가로수 상권, 또 로데오 상권, 청담 명품 상권, 강남역 상권, T자 축을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 가로수 상권은 이제 신사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상가도 바로 이 가로수 상권에 인접해 있는 바로 이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강남대로 대로변, 그것도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왜 중요하냐? 고속터미널 반포 상권이죠. 압구정 상권까지 3호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그렇죠.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면 강남역 상권까지도 같이 이어지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청담이나 코엑스 이쪽 상권까지 또 위례 신사선을 통해서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상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남 안에 있더라도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집중되는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한강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리 상권이 좋아도 내가 투자하는 상가가 정말 똘똘한 그런 상가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최고 14층 주차가 무려 214대나 되는 광장형 쌍둥이 복합 빌딩인데, 자, 강남대로 대로변에 무려 대지가 790평이고 연면적이 7,700평이면서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13년 만에 처음 공급되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으면 내가 직접 프랜차이즈를 강남 쪽에 경영하고 싶은데 권리금 없이 그것도 집객력이 높은 이런 상권에 들어오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자, 또 하나는 안정적인 월세, 그렇죠. 이미 검증되어 있는,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지는 이런 쪽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금액이 중요하죠. 자, 7억 3천에서 9억 한 5천 정도로 봤을 때 보증금 7천에서 1억 정도 생각하고 대출 4억에서 5억 정도 생각한다라면 실제로 2억 5천에서 3억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강남, 그렇죠, 한복판에, 그것도 신사역 도보 1분 거리 강남대로 대로변 거의 7,700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쌍둥이 복합 빌딩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 제가 2022년 서울권 유망 부동산을 총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화요일 제가 딱 한 번 하고 있고요.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충분히 설명드린 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는 1:1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인데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에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한쪽에서는 서울 집값이 떨어졌다, 뭐 지금 특히나 경기나 인천권 쪽에도 지금 많은 조정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자, 또 한쪽에서는 또 여전히 좀 상승 랠리를 하고 있는, 결국은 지금 시장은 혼조세 시장이다, 뭐 이렇게밖에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 이런 혼조세 시장, 이런 혼돈의 시장,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 혼자 어떤 중심을 잡는 거, 혼자 어떤 길을 찾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 뭐 세미나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또 현장 투자까지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